이름이랑 어떻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 사진이 쫙 떠요. 그러니까 언놈이 내 걸로 했는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때 그 커뮤니티 그때 제가 본 건 인스티지였거든요. 그게 떠서 그때 밤에 그걸 제가 검색해 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 내 사진이 거기에 있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1년 6개월형을 2심에서 가까스로 선고받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나온다. 네, 곧 나옵니다. 그분이 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을 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2019년 4월 17일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성이다라고. 자의 인권이 아닌가. 가장 인권의 끝은 인권을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의 인권조차 살피는 그 경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끝까지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진행자 김기학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 얘네 괜찮다, 진짜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오랜만이에요. 지난주 한번 취재 때문에 얼굴 까먹을 뻔했어. 요즘에 안 나오셔가지고. 야, 기레기들 진짜. 자, 근데 도전 골든벨 보고 마지막이죠. 아니 본인 소개 안 해요. 본인 소개 하라니까.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강 기자, 지난주에 민주당 비판 세게 하러 갔다가 그렇죠. 갔다가 박범계 의원이랑 친해졌다며. 박범계 의원은 인터뷰하러 갔던 거였고요. 근데 왜 간 거예요? 탐사보도부에서 총선 앞두고 공약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약과 관련된 취재를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박범계 의원한테 좀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 다 말해요? 대충만 말해, 대충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과연 각 당이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래서 그를 토대로 얼마나 이제 이행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파트 부분이 박범계 의원께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냐? 그 내용이 잘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죠. 잘 안 지켜졌으니까 잘 안 갔겠죠. 이제 뭐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으러 갔는데 사실 뭐 꼭 박범계 의원한테 이제 간 게 아이러니컬한 게. 그나마 관심을 갖고 발언을 했던 게 박범계 의원밖에 없어가지고 기록이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한테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셨던 여러 분들한테 연락을 돌렸거든요. 다 돌아오는 대답은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껄끄럽다. 그럼 우리는 뭐 실컷 잘한 부분 얘기하고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 노력은 하셨는데 저희가 취재하는 부분은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냐 비판이 나온다 하면은 그런 거는 총선 앞두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대답에 꽤나 지쳐있다는 상태였거든요. 정말 막 이 분노가 이렇게 끌어올리던 시점에 이제 박범계 의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비판들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게 맞다라고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쿨하게 사과를 하셔가지고 약간 당황했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뭐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근래 들어 가장 즐겁게 인터뷰했었던 진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 전반적인 특징이 실수를 잘 인정하려고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자들이랑 비슷해. 실수를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실수를 인정하면 마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실제로 못하고 잘못했고 내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들 앞에서 좀 이건 미안하다.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 혹은 뭐 이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못 지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을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의외로 앞에 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했고 그리고 또 대들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기억해? 하고 이제 저희 뭐라 그랬어? 그래서 딱 갔을 때 끝나고 이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저도 그치. 처음 뵈니까 그치.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의원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 의원님을 되게 가까이서 한번 뵈서 되게 셀럽을 본 느낌이다.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면서 저희가 그런 유튜브에서 한번 뵀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러면서 그래 맞아 그 댓글 읽어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먼저 대리기라고 말 안 했는데 그쵸. 알고 있는 유튜브에서 한번 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보셨는갑네 그러면은. 그때 사과편 본인이 나왔으니까 네. 봤겠지. 나가는지 뭐 그런 그렇구나. 일을 했다. 알아보는군요. 그렇구나.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하고 왔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그 리포트 언제 나와요? 저희가 4월 10일 날 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정 기자. 맞아요. 네, 자기 소개. 여러분이 키워주셨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정현욱입니다. 아니, 저희 나라 저희 우키행이 적희행 저희행이 당분간 저키행으로 한동안 네, 그렇게 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저희 나라라고 얘기를. 아하 근데 여기 클리앙 댓글 정현욱 기자가 직접 읽어주시죠. 아 제가요? 네. 클리앙의 호윤님이 기본도 못 배운 건가요? 이호윤 선배네. 그러네. 맞네. 호윤이네. 푸른 미르님이 개인은 낮춤이 가능하지만 국가는 낮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느 경우라도 저희 나라는 잘못된 사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실수죠. 뭐 그때 부끄러운데 그때 아무래도 출연이니까 이제 극존칭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죠. 말하면서 사실 저도 잘못했다 아차. 이런 생각 아차 싶었는데 뭐 정정할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하고선 잘못했다는 거. 공문을 한 것 같아서 좀 왜냐면 이제 우리 사실 뭐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KBS에도 좀 공영 방송이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지켰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더 많으세요. 그런 기대를 저버렸는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사과 못다한 사과. 못다한 사과 정식으로 못다한 게 아니고 사과는 그때 못했는데 네, 웃음기 빼고 한번 가시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실수긴 한데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말 쓰신 대로 기본인데 뭐 참 뭘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뭐 우리 비행기 타면 KBS 뉴스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앙에 또 정현욱은 또 까방권 하나 주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박은진 작가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게 뭐죠? 인유엔도 예. 님께서 정현욱 앵커였나요? 덜덜 실수였나 보네요. 매국노로 매도될 사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들기 하면서 소신 발언 많이 하신 분이라. 이게 클리앙 글에 분이구나. 매국노라고 있나요? 네. 나라를 하나 넘겼다. 아직 팔아넘긴 적은 없다. 그럼 이게 매국 나라 팔고 이런 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이완용 뭐 이런 을사오적 이런 사람에 비하면 아직 아니니까요. 매국노 아직 폭력인데 좀. 삶의 매듭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뭐 을사오적에 비견될 만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왜? 1부를 내 소개는? 여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두분도 안 했어. 자 다음 박 작가님 자기 저 소개. 안 했군요.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작가입니다를 맡고 있는 박은진 작가입니다. 그거 잘 못하면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못하겠어요. 저건 보기 싫으니까 그냥 해줘요. 작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작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자 다음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팩트체크팀 오규정입니다. 네. 옥 기자는 뭐였지 넌? 지난주에 제가 좀 미성숙하게 울어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근데 엄청 걱정을 많이 옥 기자가 편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다 넣으셨대요? 편집한 거예요 그게. 네. 아니 아예 그냥 그걸 다 드러낼 줄 알았더니 그렇게 뭐 안 되네. 그걸 요구한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부탁을 사실 드렸어요. 톡으로 개톡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모티콘만 보내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편집해줄게 안 해줄게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답해하던 차에 우연히 그 저쪽 동네에서 회사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지나가는 길에 만났어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회사 밖에서 우연히 회사 만났다고? 밖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갖고 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왜 답을 안 하냐. 되게 놀랬겠다. 왜 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유 뭐 막 이렇게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방송 나가기 전에 전화를 또 했어요. 정말 넣지 마라. 네. 이게 나가면 맞아. 전화를 했지. 맞아.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너무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일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별로 밉상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취지셨죠. 네. 그리고 적절히 이제 좀 설득을 했어? 아니 안 했어요. 그냥 믿어라.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믿어라. 믿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아니, 믿습니다. 끊었지 그리고 뭐. 나가더라고요. 그대로 알았어. 아니 근데 막 제가 좀 중간에 사실 좀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행히 좀 그런 건 덜어주시고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 뭐 DM이나 이런 걸로 그래? 네,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감사하네. 네,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죄송하다고 그런 거 보내드리고 답장. 아니 댓글의 3분의 2는 옥기자 응원 댓글이던데. 네, 아니, 근데 좀 제가 너무 민망하고 반성해야겠더라고요. 다들 너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좀 너무 막 엄살과 어리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한번 했으니까 뭐 됐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많이 저도 모르게 옥기자를 많이 응원해 주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뭐 우리 저희 다 같은 마음이고요. 다 앞으로 서로 이렇게 막 뭐랄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도 받으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로고 듣고 1부는 알고 들으면 더 빡치는 뉴스 저혈압 환자에게 특효 N번방 사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본격 저혈압 치료 방송 대들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난 주말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주말 거의 뭐 충격과 분노의 한 주 거의 한 주 정도 돼가는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이 판국에 우리를 그러니까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약간 심신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빡칠 힘도 많이 지쳤죠. 네, 빡칠 힘도 없는 사람 분들도 많은데 이런 끔찍한 일이 드러났어요. 참 뭐랄까 저는 사실 이거 이제 금요일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커지긴 했는데 여러분 N번방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다루기 싫었어요. 대일기에서.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의 기사를 읽는 것도 되게 혐오스럽고 막 너무 싫고 맞아. 끔찍하고 막 내 눈에 묻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기자로서 좋은 동목은 아닌데 막 너무 그냥 막 외면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그래 뭐 그런 악말도 있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싶어. 걔네들이 한 악행을 내가 다 읽기도 싫어 막. 너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막 내가 막 더러워지는 느낌. 너무 끔찍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약간 다양한 각도에서 특히 이제 뭐 발생은 지금 뭐 점점 막 이것저것 드러나고 있죠. 오늘 SBS 보도도 보셨겠지만 이 새끼들이 그 살인 모의까지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여튼 뭐 어디까지 갈지 뭐 내일이 또 다른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희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들이 어떤 처벌 앞으로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또 답답한 고구마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딱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N번방, 박사방 뭐 이런 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 보도 보면 이거를 지금 초반에 약간 그 스터디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혼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안에 정말 중요성과 이런 게 많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자, 우리 트위터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 덕빈님께서 그리고 박사방과 N번방 구별해주세요. 둘 모두 잔인한 성범죄고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지만 둘은 별개의 사건이며 이번에는 박사 조모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그쵸. 그죠. 저도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엄밀히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거 이런 거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새끼들의 박사 방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막 구분해서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막 그런 막 분노가 이런 게 들어서 그냥 나도 그냥 막 이랬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알지 않고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여론이 좀 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고 안 잡혔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구분을 하고 언론 역시도 각각의 이제 범죄자들이 다 잡힐 때까지 만약 보도를 하게 된다면 구분해서 보도를 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안 갓갓이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 N번방을 처음에 이제 만든 이 범인이 안 잡혔는데 이들이 잡혔다. 이게 N번방으로 같이 혼용이 되면서 마치 이제 이 모든 범인들이 잡혀버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방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방에 닉네임이 붙여진 그런 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인 능욕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는데 지인 능욕이라는 거는 지인의 얼굴을 어떤 그 야한 성착취물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능욕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닉네임이 붙여진 방도 있고 이 지인 능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너희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검색해봐 해서 구글에 이걸 키워드를 어떻게 넣으면 이제 그거를 의뢰한 사람이 그걸 사진을 합성을 해서 올린 게 구글에 뜬대요. 떠요 실제로. 무슨 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인 능욕이 이게 뭐냐면 그 사진에 그런 야한 사진으로 표정을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합성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뢰를 받아서 트위터나 이런데 내 지인인데 이걸 바꿔줘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뭐 여자인데 얘를 야한 사진에 합성해줘 뭐 그런 거. 네네 그런 걸 의뢰를 받아서 해주는 게 있는데 구글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자기 이름이랑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그게 사진 쫙 떠요. 그러니까 언놈이 내 걸로 했는지. 네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때 그 커뮤니티 그때 제가 본 건 인스티지였거든요. 그게 떠서 그때 밤에 그걸 제가 검색해 본 기억이 혹시 내 사진이 거기에 있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진을 올린 거를 누가 만약에 내 지인이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그걸 올려서 내 사진이 있으면 어떡하자고 검색을 했는데 다행히 제 사진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박은진? 제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다 이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검색하고 가면 엄청 무섭고 우울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게 아예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유통을 하는 방이 따로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뭔가 저는 이 주말 내내 이걸 보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계속. 그래서 근데 지금 박 작가가 한 말은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공포인 거예요. 겪을 일도 앞으로 없겠죠. 근데 내 이름으로 혹시 나를 누가 했을까 싶어서 내 이름으로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 다른 박은진 분들이 당한 사진을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지 아닌지. 네, 그리고 그 사진 있으면 그 사진 밑에 뭐 어디 사는 뭐 누구인데 뭐 누구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글이 그 사람이 올린 것처럼 자기 올린 것처럼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데 진짜 이거 진짜 좀 되게 무서웠어요. 나도 지금 뭐 들으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인데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혹시 이 박은진이 나일까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방이군요. 전 알고 싶지가 않았다니까 나 이렇게. 그거는 진짜 별게 다 있어요. 빙산에 아주 일각도 진짜. 안 되는 요만한 거 중에 하나죠. 이제 알고 싶지 않은 거를 내가 피해자일지 몰라서 검색해야 된다는 그 좌절감이 너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번 겪으면 뭔가 내 지인들이 좀 그렇죠.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 피해자분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었는데 이 피해자분이 스스로 누가
그러니까 자기 사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그분은 그때부터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동시에 의뢰했는데 그때 그 경찰이 돌아온 답변이 이게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라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듣고서는 그럼 본인이 특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한 명씩 내 지인 중에 누가 했는지 추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한 명씩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혹시나 이 사람일까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자기의 중고등학교 정말 그냥 동창. 얼굴 정도만 알고 있는 동창이었다 하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하는 자체에 얼마나 마음 떨렸을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박사방 같은 경우는 잡힌 운영자 이제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서 그 방을 그냥 통칭해서 박사방이라고 불렀는데 박사방 안에서 다른 방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학적이고 악랄한 엽기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언론들이 이제 박사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일단 문제가 되고 잡힌 거는 박사인 거고 그 외에 아직 잡히지 않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한 100억대 수익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이용자가 26만 명이라는데 이제 여기 있는 방의 이용자를 다 합친 게 이제 26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이 26만 명. 그렇죠. 이게 26만 명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다른 방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중복이 많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6만은 최대치고 다 다른 사람이랑 쳤을 때 26만 명이고 뭐 최소한 몇만 명은 되겠죠. 최소한. 아무튼 그만큼 많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게 지금 다들 이런 식의 끔찍한 범죄도 되게 다들 뭐랄까 익숙치 않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고 이게 몇 명이나 일단 이거를 이용하고 있었는지가 규모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다음이랑 루리앱 댓글 우리 정연욱 기자 좀 해주세요. 다음에 김영호님이 26만 중복 빼더라도 이건 뭐 거의 판도라 상자 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겠군 기대된다.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 진짜 이런 새끼들까지 근데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진짜. 일단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중에서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조주빈이도 뭐 학보사 출신이라며. 인하공전 학보사 출신이잖아요. 편집국장까지 했던데. 편집국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지방에 8급 공무원이 나왔다고요? SBS 단독으로? 네. 근데 그 8급 공무원은 좀 가담 범위가 세요. 그 모집책이었어요. 실제로 진짜 미친놈들이지 그건 진짜. 모집책도 있어? 네.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사실 아까 저희가 그냥 대충 뭐 N번방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방이 소위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려서 여러 방이 성행을 하려면은 이건 이미 범죄 조직인 거예요. 이익으로 똘똘 뭉친 범죄 조직인 거죠. 그냥 우리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람 위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여자애들한테 너 이거 안 보내면 너 지금까지 찍은 사진으로 니네 가족애한테 다 유포하겠다 그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범죄 조직이지. 미친 새끼들이지 이거. 자 그런데 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기자라고 없겠냐. 어제 제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 기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자들 같은 여자 기자들은 많이 또 노출이 되고도 외모 품평도 많이 받잖아요. 이게 화면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당연히 그랬을 거라는 그런 공포 같은 게 훨씬 더 크고 이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성이 다르더라고. 훨씬. 진짜.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변에 뭐 기자라고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당연히. 근데 뭐 조주빈이도 뭐 학부모 출신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개해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싸움이 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방에 있었던 사람 공개해라 마라 이런데 댓글 중에 그걸 봤어요. 너 만약에 너 남동생이나 형제가 있으면 어떡할라 그래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댓글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그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속해 있을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뭔가 되게 큰 공포인 것 같아요. 누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게 사실 그거를 여자들이 얘기하지 않아. 여자들끼리는 만나면 얘기해요. 맞아요, 많이 해요. 내 주변에 내 회사 동료 중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이 26만 명 안에 속하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더 소름 끼친다라는 얘기 여자들끼리는 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이게 성대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참여한 뭐 사람들은 뭐 여자들은 뭐 몇 명이라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 이 여자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피해 여성 피해 여성? 네, 피해 여성 중에 뭐 그렇다고 하니까 피해 여성 혹은 뭐 그런 이제 성 매매 관련 종사자의 수도 많은데 그러면 그 안에 뭐 여자들이 내 주변 여자들이 없으라는 법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않지만 여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 방에 들어가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25만 원에서 뭐 60만 원, 100몇만 원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그냥 뭐 10대 무슨 뭐 청소년의 뭐 호기심으로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n분의 1을 해서 모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가담자들 전체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그게 또 상당 부분 법적으로도 공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되게 비밀스러운 방이었었잖아요. 텔레그램 방이.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 거예요. 돈 내고 본인의 어떤 신분을 일정 수준 공개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텔레그램 방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인식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다. 그쵸.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실수로 거죠. 들어간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주범자가 아니고 그 박사방 운영자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성착취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그 법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처벌된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지를 했을 때 처벌받는 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걸로는 처벌이 안 되고 그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걸 요구해가지고 받아갖고 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강병수 기자가 얘기했던 그 가담자 처벌이라는 거는 그 박사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원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 회원들이 그 노예라고 불리는 여성들한테 어떤 행위 같은 걸 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뭘 더 해봐라. 특정 성착취물을 사는 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교사한 거일 수도 있고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담자는 이제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는 보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성착취물을 관람만 했다, 뭐 소지만 했다, 뭐 이런 거는 남자들이 처벌 안 받는다라는 그런 뭐 학습이 이미 돼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칠성자리님 댓글 우리 박은지 기자 읽어주세요. 박은 작가가 읽겠습니다. 다음 칠성자리님께서요.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성범죄 현장에 같이 있고 돈을 내고 지켜보며 즐기고 피해자에게 가해되는 말을 하고 가해자를 적극 옹호하고 신상을 돌려보며 돈을 내고 더 자극적인 요구를 한 놈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쭉 읽어주세요. N번방 공범자들은 온라인으로 그 현장에 같이 있던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해야 함. 네, 다음 댓글도. 네이버의 뉴트 땡땡땡땡님이요. 텔방에서 성폭행 동영상을 구매했던 이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N번방 사업 모델을 국가가 승인 및 홍보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정말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진짜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거 그냥 오히려 홍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뭐 모르던 사람들 다 알게 됐잖아. 저는 이런 기회는 그동안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를 너무 많이 목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어떤 경우엔 처벌이 되지 않는지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대화방 운영한 이제 갓갓으로부터 이제 갓갓이라는 이 제일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만들던 개새끼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새끼한테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던 왓치맨이라는 새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해 검거가 됐는데 검찰이 구형을 3년 6개월을 했어요. 구형을.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뽐뿌의 생크림 케이크님이 구형이 저 정도면 선고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또 네이버의 XKAK님이 3년 6개월? 300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제발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형을 좀 줘라. 이런 쓰레기가 도대체 3년 6개월을 주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런 관련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려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판결문을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사건인데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다크웹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저희 한번 다뤘었죠. 했었죠. 네. 웰컴 투 비디오라고 거기도 이제 성착취물 어떤 내용이었죠, 그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옥 기자가 그거 그때 하지 않았나?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다크 웹사이트,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다크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이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각 나라에서 같이 했었는데 잡고 보니까 운영자가 20대 한국 남자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운영자는 그때 1년 6개월형을 2심에서 가까스로 선고받고 1심에서 집유가 나왔다가 2심에서 1년 6개월이 가까스로 선고가 돼서 형을 살고 있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더 무서운 거는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나온다. 네, 곧 나옵니다. 그분이 또 진짜 곧 나옵니다. 올해 말에 조두순도 나오지 않나? 하여튼 나올 분들이 많아요. 사회로 광명을 찾아 나올 분이 많은데 근데 여기에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클리앙의 땡스기빙님이 N번방 관련자를 처벌 물타기 안 되길 바랍니다. 피고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쩌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뭐 어쩌고 징역 6년에 처한다 이따위 개소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런 댓글을 쓰신 게 전혀 뭐랄까 기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손 씨 같은 경우에 그 다크웹 운영하고 아동 그 성착취물을 이제 유통시킨 그 사람은 1심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구금돼 있었고 이번 사건을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가볍게 그때는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요. 그 집유로 끝난 거예요. 1심이 집유로 끝났었습니다. 다크웹 한 사람. 그래가지고 항고를 내가지고 2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왜 양형사유에서 더 유리한 정황을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을 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게 상당수 있는 점, 그리고 범죄 수익 대부분이 몰수 보전되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19년 4월 17일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해서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성이다라고 하면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곧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마지막에 그때 기억나네요. 결혼을 해서 기자가 다뤘었죠. 네. 근데 제가 다른 건들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런 성착취물을 가지고 유통시키고 그런 거. 똑같아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가벼운 선고를 내리고 하는데 과연 이번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의 마음은 뭐 이런 미친 새끼들 다 있나 진짜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 사람이 뭐야 박자라는 사람이 뭐야 이걸 한 이유가 자기는 뭐 난 변태가 아니다. 난 돈 때문에 한 거다라고 그 탐사보도에서 탐사보도에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잖아요. 나는 변태가 아니라 이건 돈 벌려고 한 거다. 기자님 같으면 뭐 합리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안 하겠냐. 얼마 뭐 총 쏘라면 나 같으면 총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 사탄 실직 상태예요, 진짜 완전히. 이게 사탄이지 이게 무슨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황당하고 빡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큰 벌이 내려질까. 진짜 고구마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외국 처벌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외국 처벌 댓글 우리 강병수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이번에 RPTL님께서 우리나라는 외국 것이라면 환장하면서 왜 저들의 좋은 것은 안 가져오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미국 범죄자들 뭐 참회하는 영상, 그렇죠. 막 징역 뭐 200년 받으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약간 뭐 남의 인생 함부로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뭐 저런 거 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것도 근데 법적으로 이게 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사실은 뭐 별로 사회 범죄율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교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약하게 때리는 것도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진짜 이렇게 무리니까 진짜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실 이거는 뭐랄까 법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쉽게 뭐 어떻다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기자로서 또 개인으로서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이런 뭐 정말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범죄 자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공포심이나 해악이 너무 크죠. 분노나 이런 게 너무 큰데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데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인의 법감정 상에서 너무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면 우리는 무력감이 든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아니 저런 범죄로 저런 돈을 벌고도 저거밖에 안 받단 말이야? 이런 무력감이 든다는 거죠. 난 거기서 한 번 더 뭐랄까 국가적인 로스가 생긴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로. 아까 전에도 댓글로 막 사람들이 이게 사회에 던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사회에 던지는 사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댓글 주셨지만 이게 실제로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 5년 이상이에요. 최저가 5년이에요. 5년이고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처벌이 됐는지를 그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징역형이 35%, 집유가 56%, 벌금이 8%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게 물론 뭐 세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화가 이루어지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사회에 메시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저는 이 조주빈이 정말 악마라고 생각하지만 악마이면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악마를 누가 길러냈나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개인만을 비판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악마를 다시 우리가 안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뭘 바꿔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그 국민청원이 굉장히 개수도 여러 개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많이 서명을 해주셨는데 막 예전에 뭐 성폭행 피해자 기사 같은 거에 막 그 항상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되게 크게 그려진 남자랑 되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여자 이런 사진 쓰지 말자. 이거는 너무 이제 구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니까 언론이 이런 사진 쓰는 걸 좀 자제해야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굴지 말고 국민청원이라도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올려보면은 그래도 처벌이 뭔가 바뀌고 법안이 뭔가 바뀔 거야라는 걸 저는 약간 그런 움직임에서 많이 봤거든요. 국민청원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런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일단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범죄에 걸려든 이유가 쉽게 돈을 벌려고 애초에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네. 얘기하고 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죠. 네. 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시죠? 그 예전에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놨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우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자, 여러분의 귀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애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너무 죄송한데 진짜 이건 욕할 가치도 없는 미친 소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글을 이런 건 진짜 사회를 퇴보시키는 말이죠. 정말. 이 여성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폰 알바를 하겠다고 시작하면서 이런 일에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엄격히 얘기를 하면 이 스폰이라는 거는 스폰 알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채팅 앱이나 이런 데서 남성이랑 이제 좀 대화하고 시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는 있지.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게 무슨 그 이우연 씨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걸 쓰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리플을 달았나 봐, 댓글을 썼나 봐요. 그랬더니 온갖 잡것들이 싸지고 가네. 역시나 똥물로 가득 찬 대가리와 천박한 주둥이밖에 없구나. 니들은 그 짓이나 계속해라. 난 내 길을 간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그걸 글을 썼어요? 네, 페이스북에 또 그러더니 하나하나 꼼꼼히 고소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뭐 이런 사람도 있다. 네. 근데 많은 또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그 여자애들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법원이 이게 그런 문제냐, 이게 판결을 이렇게 한 게 문제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사실 법원은 이제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안 지나. 근데 하여튼 판결을 하는 게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걸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N번방 관련해서 국회 청원이 지난 1월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국회 1호 청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가 똑바로 안 됐다. 그리고 오규정 기자가 요거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네이버 댓글 일단 읽어주시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이버에서요. ANEI 땡땡땡님이 국민 세금으로 사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이라고는 밥그릇 싸움 말고는 없는 거지 국민 정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네, 이거 관련해서 팩트체크팀에서 그걸 따져봤죠? 네,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규칙에 따르면 30일 안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어떤 제안, 그러니까 청원이 있다. 그러면 국회가 그 여러 이제 소관 부서가 있는데 그 소관 부서에서 소위에서 이거를 법안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입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그 국민들의 청원에 응답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바로바로 응답을 하겠다 이런 소통 같은 거네요. 네네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N번방이 처음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한겨레에서 작년 11월에 쓴 기사에서 네. 시작한 거잖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가 2월에 어느 그 청원인 한 분이 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다가 청원을 올려요. 세 가지 요구사항이었는데 하나는 경찰이 이게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거니까 경찰이 이제 국제 공조 수사를 하게 좀 원활하게 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사기간 안에 그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달라.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좀 진화되는 그렇죠.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달라는 거였고 이제 마지막이 그 엄격하게 범죄를 좀 더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처벌 수위를 좀 높여달라. 네,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 요거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소위에서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네. N번방이 사실 등장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N번방에 대한 논의가 1도 없는 거예요. N번방이라는 게 딱 한 번 등장해. 그 회의록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N번방은 잘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법사위 소위에 참석했던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다가 소위 N방병 사건이라는 건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면서. 네, 그게 단 거예요. 그 의원들은 한마디도 안 한 거네. 네, 그리고 의원들은 백혜련 의원이 중간에 진짜 자꾸 딥페이크 얘기만 하니까 근데 N번방이랑 딥페이크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쑥 넘어갔어. 네. 그러니까 N번방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딥페이크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딥페이크가 뭐죠? 딥페이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지인이나 원하는 사람의 어떤 얼굴을 지인 능욕과 비슷한 네, 성착취물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약간 네. 이제 3D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진짜 실제 하는 네. 영상처럼 만드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게 새로 생겨난 기술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입법 공백을 메울까 이런 걸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N번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1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그 아까 전에 그 청원인이 올렸다는 그 요구사항 3가지 중에 앞에 2가지 그러니까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경찰 안에 수사기관 안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어달라. 요거는 법안으로 할 사안은 아니지. 법안으로 할 사안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이제 양형, 그러니까 처벌을 세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법 개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늦게 의원들이 막 너도 나도 발의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판 깔아줬을 때는 논의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했네. 스터디 자체 안 했네. 자기들이 그냥 이거를 폐기해놓고 그리고 보도자료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마치 국민 1호 법안이 통과됐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맹이를 까보면 N번방에 N자도 없지. 다 딥페이크 얘기인 거고. 청원에는 분명 N번방에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죠. 청원에는 N번방이 주고 이 디지털 그러니까 성범죄의 일종으로 딥페이크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그건 이제 사실 보니까 N번방에 이미 딥페이크 얘기가 있네.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유형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있으니까 처벌을 세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딥페이크라는 한 단어를 언급했어요. 거기 꽂힌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청원인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비전문가고.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이 국민의 그런 정서를 받들고 뜻을 받들어가지고 법안을 전문적으로 잘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고민을 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소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 그동안 딥페이크와 관련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4건 정도가 있었어요. 이미 그동안에도 발의가 됐던 법안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법안이 예쁘게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청원은 그냥 논의 안 하고 폐기를 한 거죠. 쉬운 길을 택한 거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 회의록 보면은 진짜
좀 가관이거든요.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를 논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등장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일기장에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만화 같은 거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 얼굴 같이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할 수 있냐?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그 영상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즐긴 것까지 처벌을 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성범죄와 관한 그 성착취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의 시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걸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미래통합당의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 만드냐고 얘기까지 했네요. 이게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지라도 알았으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심도 깊은 논의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지금 설명해 주는 거를 쭉 들어보면 전혀 모르고 전혀 1도 몰랐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왜 문제가 됐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법사위에서 N번방 처벌 못하게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잘못이다. 억울하다 이런 취지고 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등이 엄히 처벌받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법이 이미 있다. N번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그 양형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른 법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N번방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것만 뭐 유독 더 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드 성범죄 전반에 대한 거를 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더 세게 처벌을 하는 거는 다른 법이랑 비교했을 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다른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요 정도로 처벌하도록 처벌 수위가 돼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웃긴 거는 지금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니까 너도나도 막 되게 내가 발의하겠다고 지금 또 나서는 거잖아요. 진짜 국민의 대표들이신데 법을 만드는 입장에 계신데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스터디 안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까? 좀 속상하네요, 진짜. 총선 때 투표 잘합시다. 정혁 기자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없죠? 아니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전자발찌 논의가 그때 한참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인권 감수성이 항상 충만한 때라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피의자의 인권. 그렇지 피의자. 그러니까 가장 인권의 끝은 인권을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의 인권조차 살피는 그 경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범죄 현장도 가보고 취재도 해보고 기사를 써보면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지만 뭐 SBS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얼굴을 딱 까고 이제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먹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지식인들 중에는 뭐 피의자의 인권은 뭐 별개로 뭐 이거 굳이 왜 신상을 공개해야 되냐 이런 한가한 얘기하고 있더라고. 한가한 얘기야. 그 표현에 딱 맞아. 한가한 소리하고 자빠진 거야. 성범죄가 진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많이 나오는 수사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영혼까지 다 파괴한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이게 특히나 피해자 중에 많은 분들은 미성년자고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사실 그런 거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사회적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거 공개하냐 마냐의 사회적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언론이 먼저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은 있었는데 한가한 소리야. 한가한 소리야. 다만 이제 조주빈 관련된 신상을 공개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평범한 뭐 학보사의 기자였고 뭐 학점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막 앞다퉈서 많이 이제 신상이 공개된다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오늘 SBS 그것처럼 이 사람이 다른 범죄도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충분히 맞아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자니까 그런 걸 연관할 수 있는 정보는 괜찮지만
이 사람 되게 평범한 우리 옆 동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의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는 악마가 되었을까? 이런 식의 보도는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저도 그러니까 이 생각도 맞고 저 생각도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기사 가치로는 보면 그 기사도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학점도 4.0 받고 봉사활동도 다니는 뭐 평범한 애였어.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이었던 거야? 라고 하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로 되게 막 영화 반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재미있고 잘 읽히는 기사일 수 있지. 그리고 그게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면.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기사가 기사로서 되게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런 기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더 늘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거리두기를 더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혐오를 더 부추기는 그 측면도 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잖아. 또 그렇게 해서 조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보면 뭐 어떤 되게 성범죄자, 악랄한 성범죄자 아니면 살인자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처벌을 어떻게 받았나 이런 걸 보면 저희 반복적으로 계속 봐왔던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옆집 뭐 이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근데 처벌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됐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악마들을 계속 봐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도를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많이 보고 달라지겠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보도들에 분노하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분노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평범한 사람이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얘가 처벌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더 처벌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를 조금 더 언론이 너네 왜 안 달라졌어 이런 거를 조금 지적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이런 그 한 꼭지를 해서 뭐 이 사람은 뭐 평범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너무 지금은 맞지 않다.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저런 보도는 아마 언론의 속성상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는 보도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 나오는데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언론이 그 역할 아까 그 이거 이슈 체크에서 쓴 것처럼 야 이거 막을 수 있었던 건데 봐봐 보니까 국회청원 1호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거에 조금 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더 분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찰 수사도 수사지만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또 드러날 것도 있거든요. 네. 추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뭐 KBS도 앞으로 뭐 계속 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서지현 검사가 N번방 사건으로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오규정 기자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 서지현 검사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지금 막 심신이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 그렇죠. 이런 끔찍한 일까지 또 나와서 다들 더 멘붕이시겠지만 함께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할 게 많아. 정치 수준과 언론 수준과 이 수준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할 일이 많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바꾼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기사 좀 이렇게 더 주목을 좀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더 잘 바꿀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거 듣고 더 속이 답답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